자, 이제 해저 확장설의 증거를 할 건데, 이 해저 확장설이 이제 증거될 수 있는 내용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총 7가지를 제시할 건데, 끊임없이 양쪽으로 갈라지는 모습이잖아? 그래서 이 모습의 단면을 그려볼까요? 이 모습의 단면. 여러분들 일단 이 모습 한번 좀 그려보세요. 자, 해수면까지 표현할게. 증거는 여기 바로 옆에 한 4줄 정도 쓸 거거든. 그래서 그림을 4줄 정도 되게끔 그려주세요. 자, 이 그림. 자, 보게 되면 일단 해령의 단면을 그렸는데, 자, 이렇습니다. 지금 가운데 해령이 있고, 내가 해령으로부터 만약 거리가 멀어지게 되면, 그러니까 양쪽으로 멀어지겠지만, 한쪽만 표현할게. 어쨌거나, 해령으로부터 거리가 증가되게 되면, 변하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어. 자, 보게 되면, 자, 위에 이게 해수면이기 때문에, 해수면이 있기 때문에, 해령이 가운데가 있고, 이 가운데로부터 멀어질수록 깊이가 어떻게 되고 있지? 깊어지는 거죠. 마그마가 올라와서 웅퉁 이제 볼록한 이런 부분을 만들게 되고 봉우리를 만들고 양쪽으로 만들어지면서 퍼져나간다 이런 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변하는 요소 첫 번째가 바로 수심. 깊이가 수심이 증가되게 된다. 수심. 자, 두 번째로 또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이런 거지. 두 번째. 자, 두 번째는 자, 해령에서 마그마가 이제 분출되면서 새로운 지각이 만들어지고 계속 만들어진 애들은 어쨌거나 계속 밀고 있기 때문에 만들어진 애들은 계속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계속 밀려나면서 이동하겠지? 양쪽으로 이동할 겁니다. 그 말은 해령이 이제 막 만들어지고 멀어질수록 이제 그만큼 나이가 많은 애들, 만들어진 지 오래된 애들이 되겠지. 그래서 해양 지각의 나이 자체가 증가한다. 또는 나이 대신에 우리가 연령이란 말을 쓰기도 하지. 그래서 해양 지각의 연령이 증가된다. 자, 그리고 또 하나 더 할 수 있는 게 해저 퇴적물의 두께. 바람 따라 이동하던 물질들이, 현재 우리 황사 같은 건, 바람 따라 이동하던 물질들이 그대로 바다에 떨어져서 그대로 쌓이겠지. 자, 또는 바다에 여러 가지 부유하고 있던, 떠있던 물질들이 또는 앙금이 형성된 물질들이 그대로 가라앉을 겁니다. 그러면서 이 바닥에 쌓이게 되겠지. 그러면 당연히, 자, 멀리 있을수록 나이가 많단 말은 그만큼 오랜 기간 동안 쌓일 수 있었다란 말이겠지. 그래서 바다 아래의 퇴적물들, 쌓인 물질들이 그만큼 많아진다, 두꺼워진다. 다른 것도 이런 것도 묻기도 합니다. 해저 퇴적물의 가장 아래쪽에 있는 퇴적물의 나이 이런 것도 묻기도 해. 그만큼 오랜 시간이 되었다면 해양 지역의 나이가 많다면 거의 해양 지역이 만들어진 그 시점에 퇴적물들이 가장 첫 번째로 쌓였겠지. 해양 지역의 나이와 비슷하겠지. 그런 애들이 나이 역시 비슷하다는 말이지. 그래서 해저 퇴적물의 가장 아래쪽의 나이 역시 계속 증가될 겁니다. 지금 증가되는 요소를 세 가지를 제시했고 반대로 지각 연류량이라는 거 있어. 이 지각 연류량이 뭐냐면 지각에서 열이 흘러나오는 양이야. 말 그대로지. 지각 열 흐를유자 흘러나오는 양. 자, 마그마가 분출돼서 이게 식어서 굳어서 딱딱한 애가 됐어. 근데 완벽하게 다 식은 건 아니지. 마그마는 몇백 도가 될 건데 이게 막 굳었어. 그럼 아직도 좀 따끈따끈하겠지? 굳었지만. 그럼 이놈이 점점 이제 퍼져갈수록 이동될수록 점점 조금씩 식어가겠지. 식어간단 말은 열을 낼 수 있는 양이 점점 줄어들겠죠. 그래서 지각에서 나오는 열의 양이 점점 감소한다. 그래서 이렇게 감소되는 값입니다. 세 가지는 증가, 이거는 감소. 자, 넘어가 되겠습니까? 자, 이거는 이런 그래프가 여러분들 문제에 또는 자료에 제시되는 경우가 있을 거야. 이게 뭐냐면 해양 지각의 연령 그리고 여러 퇴적물들의 두께를 말합니다. 이 두께라는 것은 퇴적물의 두께야. 이렇게 제시되는 경우가 있는데 당연히 해령으로부터 양쪽으로 멀어질수록 나이는 많아질 것이고 그리고 현재 퇴적물의 두께는 늘어나겠지. 그걸 그래프화 시킨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시된 것들은 그런 의미라는 것. 앞에 것만 제대로 이해됐다면 쉽게 파악이 되겠지? 자, 넘어갈게. 자, 이 그래프는 하나 좀 그렸으면 좋겠습니다. 자, 아까 어느 정도 설명이 됐던 부분인데, 자, 볼게. 이 부분이 높게 나타나는 이유는 바로 이 해령에서 마그마가 올라오기 때문이지. 마그마가 올라와서 분출되면서 이제 막 굳은 애들은 굳긴 굳었지만 아직도 열이 많이 나오겠지. 그래서 이걸 나타내는 거고. 그러니까 바로 마그마의 영향이 되겠지. 마그마가 상승해서 된 것. 자, 근데 시간 볼게. 그럼 해령이 있고 일단 여기서 만들어진 애들은 양쪽으로 퍼져갈 거야. 그럼 이동하게 되면 점점 시간이 갈 거니까 점점 식어. 냉각되어 가겠지. 점차 냉각됩니다. 그래서 냉각되기 때문에 이 값 자체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 거지. 근데 냉각이 다 이루어지게 되면 더 이상 냉각은 안 되겠지? 식을 만큼 다 식으면 더 이상 냉각이 안 되겠지. 그래서 일정 값을 유지하는 거지.
그 뒤부터는 일정 값을 유지하다가 자 다시 이 해구 부근에 오게 되면 급격히 떨어집니다. 여러분 땅속 우리 땅을 볼게. 지구 중심부로 들어갈수록 온도는 어떻게 되지? 높아지는 거지? 근데 봐봐. 그러면 가장 차가운 부분이 이 표면 부분이야. 근데 이 표면에 있던 덩어리가 해양 지각이 해양판이 파고 들어가잖아? 땅속 들어갈수록 온도는 높아지는 거야. 그 말은 제일 표면에 있는 차가운 애를 안쪽으로 밀어 넣어준 거잖아. 그 따뜻한 물이 있는데 내가 얼음을 넣어줬어. 그러면 그 지역은 온도가 내려가겠지? 그런 것처럼 이 지역은 온도가 내려가게 되는 거지. 열이 적게 나오게 되는 거지. 그래서 해구 부분에는 이렇게 내려간다. 왜냐하면 차가운 해양판이 섭입을 했기 때문에. 해양판이 들어가기 때문에. 자, 이렇게 부가적인 설명은 여러분 그래프에 좀 설명을 쓰세요. 자, 그리고 나중에 우리가 자세히 설명을 좀 하겠지만 여기 섭입이 이루어지게 되면 들어가는 과정에서 지구 중심부로 가기 때문에 온도가 높아집니다. 온도도 높아지고 그리고 탈수 과정인 것도 영향을 미치는데 어쨌거나 나중에 얘기를 하고 어쨌거나 섭입을 하게 되면 파고 들어가게 되면 일부가 녹아서 마그마를 만들고 마그마 만들어진 애들이 다시 분출되면서 여러 화산 활동을 일으킵니다. 이걸 호상 열도를 만든다 얘기를 해. 호상이란 말은 호의 모양으로 굽어진 형태로 이제 보면 쭉 화산섬들이 날리는 거 말하는 거지 일본처럼. 어쨌거나 화산 활동이 발생을 한다. 이 화산 분출이 있을 거니까 이 역시 마그마에 의한 분출이 되겠지. 온도가 지각 연료량이 높은 값을 가진다라고 되겠지. 자, 그리고 여기다 하나만 더 할게. 하나만 더 하는데 자, 보게 되면 이 두 개 차이가 뭐냐면 여기는 해양 쪽이고 여기는 대륙 쪽이야. 그러니까 마그마와 상관없이 먼 해양 쪽과 일반적인 해양 쪽과 일반적인 대륙 쪽이야. 자, 두 개 봤을 때 해양과 대륙 중에 어디가 더 지각 연료량이 높습니까? 대륙이지. 해양이야? 여기 봐봐. 해양 쪽과 대륙 쪽 봤을 때 누가 더 위에 있지? 대륙이 더 위에 있지? 이건 왜 그러냐면 이거는 마그마와는 상관이 없어. 뭐냐면 바로 방사성 원소의 함량이야. 방사성 원소라는 것은 불안정하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레 붕괴가 되면서 다른 원소로 바뀌면서 에너지를 낸다 그랬지? 근데 방사성 원소가 그러면 이 말은 방사성 원소가 어디가 더 많다? 대륙이 더 많다. 대륙이 더 많습니다. 여담 더 이야기를 하면 추가적으로 더 얘기를 하면 방사성 원소는 특히 어느 암석에 많냐면 화강암에 많아. 화강암. 여러분들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대륙 지각은 화강암질이라 그러지? 모두가 다 화강암은 아니지만 화강암과 유사한 성분으로 되어 있어. 그리고 해양 지각은 현무암질. 자, 그래서 어쨌거나 방사성 원소가 대륙에 많기 때문에 높은 값을 가지게 된다. 자, 여기까지 설명. 자, 됐습니까? 넘어가도 되겠지? 넘어갈게. 자, 증거 다섯 번째. 자, 이제 다섯 번째, 이건 약간 좀 헷갈릴 수 있는 내용인데, 이거 앞번에 우리가 문제 풀면서도 언급이 됐던 내용이야. 고지자기 줄무늬의 대칭 분포. 자, 고지자기란 말은 옛 고자 지란 말은 땅. 땅이란 놈이 현재 보면 가지고 있는 옛날 자기력을 말합니다. 자, 보겠습니다. 자, 발사형 경계 해령에서 마그마가 올라올 때 이것들이 점점 나중에 분출되게 되면 굳어버리겠지? 근데 여러분들 우리 자석을 만드는 원료가 뭔지 알고 있나? 자석을 만드는 원료. 광물. 자철석이란 말 들어봤습니까? 자철석? 적철석도 있고 자철석도 있고. 바로 이 자철석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자석의 원료야. 그럼 봐봐. 뭐냐면 철성분인데 이 마그마에는 철성분들이 많이 있어. 근데 이것들이 냉각 볼게. 마그마는 액체인데 나중에 이것들이 나와서 굳을 때 안에 자성을 띌 수 있는 바로 자철석이라는 철성분이 있잖아. 자석이 될 수 있는 성분들을 가지고 있어. 근데 이놈들이 굳을 때 자석이 현재 보면 굳어지면서 하나의 새로운 자석이 되는데 지구는 커다란 자석이잖아. 지구는 커다란 자석이기 때문에 자, 여기서 분출되면서 지구의 자석 방향대로 이게 이렇게 분출돼서 굳으면서 자화가 됩니다. 자화란 말은 자석화된다 그 말이야. 그래서 마그마가 분출돼서 철성분들이 현재 보면 자화가 된다, 자석화가 된다. 그러면 이 굳어버린 굳어버린 지각 자체는 일부 약하지만 자장을 띠게 되겠지. 약한 자석이 되겠지.
이걸 자화란 말을 쓰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자화되는 방향은 그 당시 지구의 자기장의 방향대로 돼. 만약에 지구 자기장이 지금 화살표대로 이 방향이었다면 여기서 굳어지는 자석 역시 같은 방향으로 자화가 된다 그 말이지. 참고 여러분 자석이라는 것은 N극과 S극이라는 자성의 방향이 있잖아. 그렇게 된다 그 말이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화살표 방향이 이렇게 지구의 화살표 방향이 앞쪽이 N이고 D가 S라면 여기서 만들어지는 자성 역시 앞에가 N, D가 S라는 자성을 띠게 된다 그 말이지. 이해됐습니까? 자, 그래서 마그마 분출됐을 때 굳어지면서 마그마가 자화가 이루어진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볼게. 양쪽으로 해서 만들어진 다음에 자화가 된 다음에 양쪽으로 퍼져갈 거야. 자, 간다. 자, 이렇게 자화가 되면 이 바닥은 지각들은 모두 다 자석이 돼 있겠지. 약한 자석이 돼 있겠지. 됐지? 네. 그런데 지구는, 자, 지금 봐. 이게 현재의 모습이야. 이게 현재의 모습이야. 지구는 커다란 자석인데 우리가 알고 있는 북극은 S극을 띠고 남극은 N극을 띠는 거지. 북극이 S극을 띠기 때문에 내가 나침판을 들고 있으면 나침판에 있는 북쪽을 가리키는 N극이 바로 우리 북극, 바로 이 S극 되는 이 지점을 지향하고 있는 거지. 왜냐하면 나침판은 서로 다른 극끼리 끌어당기잖아. 자석은 서로 다른 극끼리 끌어당기는 거지. 여기가 북극이라면 아까 북극은 무슨 극이야 지금? 북극은 무슨 극을 띠고 있지? S극. 나침판에 N극이 지향하겠지? S와 N끼리 서로 끌어당길 거니까. 됩니까? 됐지? 자, 근데 지금의 지구는 위쪽 북극이 S극이고 남극이 N극인데 이게 끊임없이 바뀌어. 갑자기 확 바뀌어. 그러니까 반대가 된다는 거지. 이걸 역전이라고 그래. 북극은 S극이었는데 갑자기 이게 N극으로 바뀌고 남극은 N극이었는데 이게 S극으로 바뀌고 이게 확 바뀌어. 이걸 역전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 주기는 우리 일반적으로 봤을 때 약 25만 년에서 30만 년 주기로 바뀝니다. 근데 그게 일정한 게 아니라 대략적으로 그 정도 값을 가진 거고 짧은 거는 100년 만에 확 바뀌는 경우도 있었어. 그래서 이 주기는 일정하진 않아. 일정하진 않지만 어쨌거나 현재 보면 일정한 주기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의 주기를 가지고 계속 이거는 역전해왔다. 자성의 방향이. 자, 그럼 갑시다. 자, 설명을 좀 할게. 자, 이걸 좀 잘 이해를 하셔야 돼. 자, 간다. 자, 그러면 지금 마그마가 올라올게. 자, 지금 마그마가 올라오는데 지금 현재 지구 자기장의 방향을 이 방향이라 할게. 빨간색. 현재 지구의 자기장 방향이 이 방향이야. 그러면 마그마가 올라와서 이제 막 굳는 애들은 굳어버린 애들 굳으면서 자화가 되면 자석이 되면 똑같은 방향 이 방향으로 배열이 되겠지. 맞습니까? 맞지? 근데 예를 들어서 30만 년 전이라고 할게. 30만 년 전에 예를 들어서 역전이 돼 있는 상태라고 할게. 역전. 자성의 방향이 반대인 시기라고 할게. 반대였다면 30만 년 전에 이때 마그마가 올라와서 굳을 때는 이 방향, 반대 방향으로 자화가 됐겠지. 됐나? 근데 이 애들은 30만 년 전이니까 이 해령 부분에 있는 게 아니라 어디 있는 거야? 양쪽으로 이동해서 가 있겠지? 맞나? 예를 들어서 이 30만 년 되는 부분이 이 부분이고 여기도 30만 년 되는 부분이 이 부분이라고 할게. 이 지각의 나이가 30만 년이고 이 지각 나이가 30만 년이라고 할게. 됐지? 그러면 이놈들은 자화가 돼서 딱딱한 자석이 돼서 이미 벌써 굳어있는 상태잖아. 아무리 지구가 역전되더라도 이놈이 가지고 있는 자성의 방향은 바뀔까 안 바뀔까? 안 바뀌어. 딱딱한 자석 굳어있는 거잖아. 그래서 이 녹색 부분의 나이가 30만 년이 이 부분은 자성을 띠고 있는 부분은 30만 년 전이 이 방향으로 돼 있다 이 말이지. 됐나? 그래서 끊임없이 계속 역전을 계속 반복하게 되면 여기 나타나는 양쪽에 나타나는 자화가 되는 부분이 계속 반대로 반대 되는 게 계속 나타나게 되는 거지. 차례차례. 됩니까? 됐나? 참고로 여기서 색깔 띠고 있는 부분을 정상기라 그래. 정상기는 뭐냐면 지금과 같은 방향이라 그 말이야. 그래서 지금과 같은 방향, 반대 방향, 같은 방향, 반대 방향, 같은 방향 쭉 되는 거지. 자, 그림을 표현하면 색깔 있는 부분은 같은 방향, 밝은 부분은 반대 방향. 그래서 여기는 여러분들한테 정상기라 해가지고 색깔을 약간씩 차이를 내게 했지만 색깔이 있는 부분을 약간 짙은 색깔도 있고 옅은 색깔을 표현했지만 여러분 문제상에서는 나중에 모의고사나 수능에서는 그냥 이걸 색깔을 그냥 까맣게 표시를 합니다. 일반적으로.
정상기는 까맣게 표시하고 역전기는 하얗게 표시하고 이렇게. 어쨌거나 끊임없이 역전을 해왔기 때문에 자성을 띠고 있는 게 차례대로 나타난다. 됐지? 그런데 이게 차례대로 나타나는데 해령을 기준으로 양쪽으로 다 계속 대칭돼서 나타난다는 거지. 여기도 지금 같은 방향, 반대, 같은 방향, 반대, 같은 방향. 여기도 현재 지금 같은 방향, 반대, 같은 방향, 반대, 같은 방향. 이런 식으로. 이게 바로 대칭 분포란다 그 말이지. 그 말은 해령에서 만들어지면서 나오면서 계속 양쪽으로 뻗어갔다. 그 의미를 하는 거지. 됐나? 이해됐습니까? 이해됩니까? 자, 넘어갈게. 자, 그림 자료 나중에 한번 주도록 하고. 그리고 이 그림은 지금 만약 그릴 수 없으면, 만약 그림이 필요한 사람은 영상을 다시 한번 올릴 테니까 그때 한번 쓰도록 해. 아마 오늘 내일 중에 올릴게.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두 번째가 아니지. 자, 다섯 번째, 여섯 번째로 증거되는 게 열곡과 변환단층의 존재. 자, 변환단층은 1학년 들어봤습니까? 자, 갈게. 이거 판에 경계하면서 들었을 거야.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거 뭐냐 설명을 좀 할게. 자, 열곡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분열돼서 생긴 계곡이야. 그래서 해령의 가운데 부분을 보게 되면 열곡, 양쪽으로 갈라지면서 계곡이 생기는 거지. 분열됐다 그 말이지. 갈라졌다 그 말이지. 끊임없이 올라와서 만들어지면서 양쪽으로 갈라지면서 계속 멀어졌다 그 의미를 가지는 거지.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단면을 보게 되면 V자로 생겼지. 그래서 V자 열곡이라 하기도 합니다. 열곡을 V자 열곡이라 하기도 한다. 자, 하나 더 변환단층. 자, 여기 보면 짙은 색깔로 되어 있는 이 선들이 다 해령이에요. 이게 다 해령입니다. 이게 다 해령. 대서양에도 태평양에도 인도양에도 전체 바다에 다 뻗어 있어. 전체 바다. 자, 그러면 이 해령을 보게 되면 근데 해령이 쭉 하나의 선이 아니라 다 마디마디 끊어져 있지? 다 마디마디 다 끊어져 있잖아? 자, 이 마디마디 끊어진 곳에서 바로 변환단층이 존재하는 거지. 자, 다시 갈게. 자, 해령이 있는데 마디마디가 끊어져 있다 이렇게 끊어져 있다 이 말이야. 그래서 해령 양쪽으로 멀어지고 해령 양쪽으로 멀어지고 있으면 해령과 해령 사이, 특히 바로 이 부분 어때? 위쪽은 오른쪽으로 아래쪽은 왼쪽으로 움직이지? 서로 반대 방향, 서로 어긋나게 움직이고 있는 이 경계를 변환단층 또는 우리가 보존 경계라 그랬지. 기억나죠? 서로 어긋나게 움직이는 이 경계를 우리가 변환단층, 지형을 말하면 변환단층, 그리고 현재 경계를 말한다면, 판의 경계를 말한다면 보존 경계였어. 자, 그러면 여기서 활발히 배워볼게. 변환단층을 본다면 양쪽으로 서로 어긋나게 움직이기 때문에 현재 아주 활발하게 마찰이 일어나고 있는 거지. 그래서 아주 활발하게 지진이 발생을 하지. 아주 활발하게 일어납니다. 그거 가지고 여기서 지진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이유가 뭐지? 판들이 이렇게 움직이기 이렇게 서로 엇갈리게 움직이기 때문에 발생하는구나. 말 그대로 판이 해령을 중심으로 양쪽으로 움직이고 있다 그 말이 되는 거지. 그렇지. 넘어갈게. 자, 이 그림 하나만 좀 그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해령이 있다면 해령 양쪽으로 퍼져갈 거니까 이렇게 퍼져간다는 거지. 자, 근데 보게 되면 이 녹색 표시한 부분들은 녹색 표시한 부분의 위쪽은 어디로 가죠? 녹색 표시한 부분의 위쪽 판은 어디로 가? 오른쪽 왼쪽? 자, 들립니까? 자, 다시 할게. 자, 녹색 표시한 부분의 위쪽 판은 어디로 가? 오른쪽 왼쪽? 자, 녹색의 위쪽은 보게 되면 그대로 쭉 연결될 거니까 오른쪽 가겠지? 아래쪽 부분도 오른쪽 가겠지? 서로 어긋나 안 어긋나? 서로 엇갈리게 어긋나지 않는 거지? 맞죠? 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왼쪽 가는 거지. 특히 이 가운데 부분 여기를 서로 어긋나게 움직이는 것을 변환단층이라 하지. 자, 변환단층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진이 발생하는 곳. 자, 해령에서 지진 발생할까 안 할까? 하지? 왜냐하면 마그마가 올라올 때 껍질 깨고 나올 거잖아. 마그마가 올라올 때 딱딱하게 굳어있는 이것들을 깨고 나오겠지? 그러면서 땅이 흔들립니다. 지진 발생합니다. 그래서 화산활동이 있으면 지진은 반드시 동반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다 지진이 발생을 하죠. 근데 깊은 거야, 얕은 거야? 얕은 거. 껍질 깨면서 될 거니까.
그래서 천발 지진이 그 이야기를 하지. 어쨌거나 지진이 발생을 한다. 자, 변환 단층에 지진이 있다 없다? 있다. 역시 다 그렇지. 다 발생을 하죠? 합니다. 자, 화산활동 갈게. 화산활동. 자, 해령의 화산활동 당연히 있겠죠? 마그마가 올라오는 것이니까 화산활동이라는 것은 마그마가 분출되는 걸 말해요. 분출되느냐? 그럼 해령은 다 화산활동 있잖아. 있지? 자, 변환단층에 화산활동 있다 없다? 없습니다. 없습니다. 자, 변환단층에서는 화산활동 없고 유현점의 지진만, 특히 천발 지진만 발생을 하더라. 자, 표시됐습니까? 자, 넘어가 되겠죠? 넘어갑니다. 자, 하나 더. 자, 마지막 증거되는 게 해구 부근의 지진 분포. 해구 부근의 지진 분포. 자, 이 그림, 자, 해구인데, 이것도 그냥 간단하게만 그리자. 자, 이것도 간단하게만. 자, 그러면 일단 대륙판과 해양판이 만났을 때, 자, 대륙판, 해양판 중에 누가 더 밀도 크지? 해양판이 더 크기 때문에 이게 파고 들어가는 거지. 자, 그럼 이렇게 파고 들어가는 걸 뭐라 불렀지? 섭입이라 불렀습니다. 자, 좋아. 자, 이렇게 파고 들어가는 과정, 바로 섭입이 발생을 하는데, 섭입이 일어나면서 이렇게 일어나는 전체 이 영역, 서로 마찰을 일으키고 있는 닿아 있는 이 부분들을 우리가 바로 섭입대라 그러지. 근데 이렇게 섭입대를 형성할 것이다라고 이렇게 예측하고 혼자 조사했던 사람이 바로 베니오프란 사람이야. 그래서 베니오프대라고도 합니다. 여러분한테 섭입대란 말이 나오기도 하고 베니오프대란 말이 나오기도 해. 그러니까 둘 다 같다는 걸 알아두셔야 되고. 자, 그러면 서로 마찰을 일으키고 있는 이 섭입대, 섭입이 일어나고 있는 이 부분에서 바로 지진이 쭉 발생을 하는 거지. 그래서 지진이 일어나는 곳을 진원이라고 하지. 그래서 이 진원의 분포가 섭입대를 따라서 일어난다, 분포한다 그 말이지. 얕은 곳은 천발지진, 깊은 곳은 신발지진. 물론 중간에 중발지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어쨌거나 섭입대를 따라서 쭉 발생을 한다. 자, 됐습니까? 됐지? 자, 넘어갈게. 됐습니다. 자, 이걸 정리해보면 해구 부근 지진 분포를 보게 되면, 자, 지진이 섭입대를 따라서 지진이 발생하는 진원이 분포하게 된다. 좀 자세히 해보면 해구 쪽에서 대륙 쪽으로 갈수록, 해구에서 대륙 쪽으로 갈수록 그 말은 지진이 섭입이 일어나는 방향이죠. 진원의 깊이가 깊어지는 이런 형태가 된다 그 말이지. 그래서 섭입대를 따라서 진원이 분포를 하고 해구에서 대륙 쪽으로 갈수록 깊이가 깊어지는데, 바로 진원의 깊이가 그렇게 차츰 그 섭입대가 존재하는 그 깊이 따라서 증가되게 되는 양상을 가진다는 거지. 자, 됐습니까? 자, 그러면 문제를 한번 풀어볼 건데, 자, 넘어갈게. 되겠죠? 자, 여러분들 그 부교재 준비 좀 해볼까? 자, 뭐였냐면 음향 측심법을 이용해서 바로 초음파를 이용한 수심 측정이 나오는 거지. 자, 해저 체형을 추정하는 활동이 다 돼 있는데 뭐랬냐면 대서양에서 X에서 Y로 간다 돼 있어. 근데 여러분 기억할 게 뭐냐면 아까 해령의 분포를 보게 되면 대서양에는 어디 있냐면 대서양은 딱 가운데 있어. 그래서 이름이 뭐냐면 그 해령의 이름이 대서양 중앙 해령이야. 말 그대로 대서양의 중앙에 있다 그 말이 되는 거지. 근데 여러분들 태평양에는 어디 있냐면 오른쪽에 쏠려 있어. 오른쪽이란 말은 동쪽이야 서쪽이야? 우리나라 한반도로 봤을 때 오른쪽이란 말은? 동해바다 동쪽이죠? 그래서 태평양 같은 경우에 이름 뭐라 부르냐면 동태평양 해령이라 불러. 말 그대로 태평양이 동쪽에 있다 그 말이지. 자, 인도양은 가운데 있다. 뭐라 부를까? 인도양 중앙 해령이라 불러. 가운데 있으니까. 그 이름에서 그 위치가 다 나오는 거지. 자, 다시 갈게. 그러면 이 문제에서 X에서 Y로 갔다 그러면 자, 봐봐. 대서양은 딱 가운데를 지나갔잖아? 그럼 반드시 뭘 지났단 말이야? 해령을 지났다. 여기서 문제에서 그런 내용은 없지만 해령에서 지났음을 이미 벌써 여러분들 좀 파악하고 있어야 돼. 그럼 문제 풀기 훨씬 더 좋아. 쉬워. 자, 갑니다. 다시. 자, X에서 저 거리가 쭉 늘어남에 따라서 왕복 시간이 7.3, 7.6, 6.1 쭉 변합니다. 근데 이 시간이란 것은 뭐에 비례한다? 거리야? 거리가 되는데 그 거리가 뭐였지? 깊이였지. 수심이었지. 그래서 이 왕복 시간이, 이 시간이 수심에 비례한다는 걸 알아야 돼. 그럼 점점 얕아진다. 그 말이지? 자, 이걸 표로 나타낸 게 이 그래프입니다.
왕복 시간을 세로축으로 해둬서 위에 거는 시간 많이 걸린 것, 아래 거는 시간 짧게 걸린 것. 자, 그러면 문제 한번 볼게. 자, 이거 확대시킨 겁니다. 자, 잘라서. 자, 문제 한번 볼게. 자, 기억. 자, 음파의 왕복 시간이 길수록 수심은 깊다. 아까 시간과 수심은 무슨 관계? 비례. 맞는 말이잖아, 그러면. 맞죠? 기억 맞습니다. 자, A. 자, A의 수심은 3km다. 3km보다 얕다. 자, 수심 구하는 식 있잖아. 어떻게 되죠? 2분의 1 VT. 됐지? 자, 그럼 A를 봅시다. A는 지금 보면 A를 보게 되면 시간이 얼마냐면 6초야. A를 보게 되면 6초야. 그리고 V는 1500 나와 있지? T는 6이라 나와 있고 V는 1500이라 나와 있어. 자, 그러면 D는 2분의 1 VT가 될 거니까 V 1500, T 6. 얼마 되지? 4500. 그럼 4500인데 3km, 3000m보다 얕다는 말 틀렸잖아. 맞지? 틀렸고. 자, 이거 문제 있죠? 됐나? 거의 다 제시가 된다. 문제에서. 자, D가 갑니다. 자, B부근에 해구가 존재한다. B부근에 해구 존재한다. 맞나? 아니지. 아니지. 봐봐. 이게 지형이 아니잖아. 시간은 수심에 비례하지만 봐봐. 시간 볼게. 자, 시간 제로가 여기잖아. 시간 제로가 여기란 말은 여기가 해수면이 되는 거지. 그 말은 지형이 어떻게 되어 있는 거야? 똑바로 되어 있는 모습이 아니라 어떻게 되어 있는 거야? 뒤집어져 있는 거지. 됩니까? 자, 봐봐. B를 보게 되면 수심이 깊어 얕아? B는 수심이 깊은 거야, 얕은 거야? 얕은 곳이죠. 왜냐하면 시간이 가장 짧은 곳이잖아. 시간이 짧단 말은 해수면에서 시간이 짧단 말은 그만큼 조금만 들어가도 나타난다 그 말이지. 그럼 B라는 곳이 가장 위에 올라와 있다 이 말이잖아.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실 게 이렇게 그림이 나와 있으면 시간이 세로축되어 있으면 지형이라는 것은 아까 수심과 시간은 비례한다 했지? 수심이야, 지형이 아니라. 그러면 이 모습은 지형으로 생각을 한다면 이래 되는 거지. 이렇게 모습이 됐다면 뒤집어줘야지, 모양을. 되겠나? 시간이 현재 보면 시간이 제로점이 밑에기 때문에 원래 지형을 생각한다면 지형의 모습을 우리가 파악해내려면 이 시간을 뒤집어야지만 시간 나타나는 이 그래프를 뒤집어야지만이 모양이 나타난다 그 말이지. 됐나? 자, 그러면 모양을 보게 되면 가운데서 올라갈수록 가운데로 갈수록 높아지고 다시 얕아지는 그러니까 낮아지는 이런 지형을 뭡니까? 이게 바로 해령이지. 아까 해령을 지난다고 했잖아. 지금 문제에서는 우리가 사전 지식인 아까 대서양 중앙에는 해령이 있다는 걸 알고 있으면 문제 풀기 훨씬 더 쉬워지는 거지. 명확해지는 거지. 그리고 이 지형을 보더라도 지금 보게 되면 해구가 아니라 해령임을 알 수가 있지. 자, 됐나? 그래서 답은 1번 되는 거지. 자, 9번. 자, 해령을 수직으로 횡단했다. 자, 그래서 왕복 시간과 해양적 나이를 순서 없이 나타낸 것. 자, 봅시다. 기억과 니은이 하나는 시간이고 하나는 지각이 나이야. 자, 그러면 생각해 볼게. 해령을 지났다 그랬으니까 해령되는 부분은 나이가 얼마죠? 해령의 중앙은 나이가 얼마야? 작다 얼마야? 0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겠죠. 이제 막 만들어진 애가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기억과 니은 중에 바로 제로가 되는 닿는 지점이 있는 것. 이게 누가 되는 거야? 왕복 시간입니까? 해양적 나이입니까? 나이가 되는 거지. 구분할 수 있는 거지. 됐지? 그럼 기억과 니은 중에 니은이 바로 제로가 되기 때문에 니은이 바로 나이가 되는 거지. 바로 그리고 C와 D가 만나는 이 부분이 바로 해령된다는 걸 알아내야 되는 거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니은이 나이라면 기억은 왕복 시간이 되는 거지. 자, 근데 하나만 더 할게. 아까 왕복 시간은 뭐에 비례한다? 깊이에 비례하는데 제로가 되는 부분, 해수면에 해당되는 부분이 아래에 있는 거잖아. 맞지? 그러면 지형을 생각한다면 이 지형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 지형은 뒤집어야지. 그러면 이런 모양의 지형을 가지게 되겠지. 되겠습니까? 근데 앞에 8번 문제에서는 어떻게 했어? 거대한 해령이 쭉 나타났잖아. 맞지? 근데 여기서는 해령을 지났는데 가운데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잖아. 이건 뭐냐면 원래 해령 가운데는 뭐가 있습니까? 갈라진 계곡인? 열곡 있지. 이건 열곡까지 표현이 된 거지. 근데
열곡은 한 수십 킬로미터밖에 안 돼. 내가 수백 킬로미터, 수천 킬로미터로 측정을 한다면 수십 킬로 되는 이 부분은 그냥 무시해도 되겠지. 그러니까 그냥 거대한 산맥으로 나타나는 거고. 그러니까 길이 단위가 길면 그냥 거대한 산맥인 해령이 나타나는 거고, 길이 단위가 짧으면, 아주 내가 세세하게 잰다면, 거리가 짧다면 해령에서 이 열곡까지 표현이 될 수 있다 이 말이지. 이해됐습니까? 됐지? 자, 갑니다. 자, 문제 봅시다. 자, 음파의 왕복 시간은 기억이다. 맞습니까? 맞지? 맞고. 자, 태적물의 평균 두께는 A 구간이 B 구간보다 두껍다. 시간이 길수록 나이가 많을수록 오랜 시간 동안 많은 물질이 쌓이겠지? 지금 내가 A와 B 중에 누가 더 나이가 많습니까? A가. 그러면 A가 더 두껍겠지. 맞지? A 구간이 더 두껍다? 맞지? 자, T 구간의 고지작이 정자극기라면 B 구간은 역자극, C는 정자극. 정자극기란 말은 지금과 자기 방향이 똑같은 걸 말해. 역자극기란 말은 반대를 말해. 근데 여기는 자기와 관련된 정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혀 없잖아. 전혀 없지. 이게 사실이라 하더라도 내용이 전혀 없기 때문에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 거지. 그럼 맞아, 틀려? 틀려. 답은 3번 됩니다. 설명 좀 길었네.